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스닥 사냥을 하고 있는 나스닥 헌터입니다. 네,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은행들의 위기 때문에 그 시장의 심리적 공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시장의 실질 변동성은 생각만큼은 크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도 시장 마감 상황과 이슈 체크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21일 나스닥 100은 플러스 0.34%를 기록한 12,56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89%를 기록한 3,951에 마감을 했고요. 다우산업은 플러스 1.2%를 기록한 32,244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국제 증시가 은행 파산의 공포 속에서도 큰 하락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 크레딧 스위스와 SVB가 일으킨 금융위기 전조 사태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는 UBS가, SVB는 미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제이미 다이먼과 워렌 버핏까지 나서서 지금 해결을 모색 중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불리고 있는 SVB 사태는 해결책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또 곧 있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는 동결이냐 또는 0.25% 베이비 스텝 상승이냐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가 차라리 동결이 되면 증시에 쇼크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풀이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진화에 급급하던 연준이 지금까지 그렇게 급히 올리던 금리까지 갑자기 동결을 해가면서 이번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금융 대참사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내일 23일에 있을 연준 금리 인상은 그냥 0.25% 베이비 스텝 상승이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연준이 금리를 덜 올릴 가능성이 있기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상승하려는 압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덜 올리면 쇼크가 올 수 있는 스토리로 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자, 지금 현재 인베스팅이나 패드워치에서는 0.25% 베이비 스텝 상승을 가능성을 약 70%대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최악의 상황을 미리 선반영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발을 빼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을 해서 주식시장에 단기적 폭락이 나오게 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오히려 이런 겁먹은 시장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현재로서는 23일 있을 미국 금리 인상의 결과를 잘 지켜보고 우리가 미리 세운 계획대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과 이슈는 이 정도로 또 마무리를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겁먹지 마세요. 미국 주식 230년간의 몇 번 땡땡번의 하락 중 한 번의 하락일 뿐입니다. 요즘에 한국 투자자들이 그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과 테슬라를 비롯한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한 종목들을 투자를 많이들 하셔서 그런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 과거보다 그렇게 특별치도 않은 변동성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반응을 많이 보이고 지치신 분들이 많아서 미국 주식 역사 약 230년에 대해서 S&P 500이겠죠. 현재로서는 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번 하락 약 30%의 하락을 겪었나 표시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 주식은 1792년도에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 68번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주식 중개인 업자 24명과 상인들이 맺은 계약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23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정도가 되는데요. S&P 500 흐름입니다. 현재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죠.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정말 표시도 안 날 만큼의 하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하락이었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08년 서브프라임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이고요.
여기가 오일쇼크 구간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1944년대 브레턴 우즈 체제 이후에 확연히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전에 19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미국의 대공황, 거의 S&P 500이 고점 대비 90%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들을 보면 횡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944년 브레턴 우즈 달러가 패권을 차지하기 이전에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더 확연히 상승이 가파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을 로그 스케일 자료로 한눈에 보는 자료가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1792년도에 지수가 만들어지면서 지수는 카울스 커미슨 지수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요. 1927년부터는 스탠더드 스태티스틱스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S&P 90, 현재 우리가 S&P 500으로 불리고 있는 지수는 1956년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230년 동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정도의 하락을 몇 번 정도 겪었나 라는 것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총 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빨간 원이 약 고점 대비 27% 이상 S&P 500이 하락한 시점들을 표기한 겁니다. 25번이 되겠습니다. 230년 동안 25번이면 약 9.2년에 한 번씩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별다른 큰 하락의 흐름이다 라는 생각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각자 매매 계획에 맞춰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번 인증을 해드리진 않지만 과거에 두세 번 정도 인증드린 TQQQ 4,932개를 현재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현금 비중을 아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매매 계획이나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매번 말씀드린 청기누설 시리즈 1편에서 7편까지를 봐주시면 TQQQ로 분명히 수익이 나는 매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TQ나 그 외에 레버리지 상품을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수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4848 매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삼모사가 되는 것을 수백 건의 백테스팅으로 아주 정확하고 뼈저리게 느꼈고 각종 수수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변동성 끌림, DK 현상까지 그리고 금리 변화에 따른 레버리지 스왑 비용까지를 고려해봐도 백테스팅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매수된 우리의 TQQQ는 각자 목표하는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하락 깊이에 따른 추가 매수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부자는 안 보이는 미래를 믿고 빈자는 보이는 현재도 안 믿는다. 부자는 확언으로 미래를 만들고 빈자는 의심으로 현재를 날린다. 부자는 기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빈자는 느낌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시 공지 비중 공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성투!